그 국가 자격증과 연계돼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 여러분은 지금 전국 1등의 부사관과 부장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높은 취업률, 그 다음에 스펙 확보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성유정보 사업과 인텔 주간 인공지능 랩 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증권투자금 대행인 세계 자격증도 취득을 하면서 시험분들이 그리고 진행을 하기 자격증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토크 콘서트는 질문 직접 받을게요. 그 질문 직접 여기에 계신 분야별 전문가분들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질문 받기 전에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간단한 내용 소개 한 2분에서 3분 정도 그 정도 듣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순서대로 듣는데 오승열 선생님께서는 방금 전에 자료들을 좀 주셔서 뛰어넘고 바로 뷰티과 우리 선생님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안녕하세요. 뷰티과 뷰티 디자인과 패널을 맡은 뷰티과 교사 김현미입니다. 뷰티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뷰티과는 1, 2, 3학년 각 한 개씩의 반으로 총 3반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 아이들이 5기 학생으로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이 입학하게 된다면 6기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타 과에 비해서는 졸업생 수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성남, 광주 지역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3학급의 졸업생 배출이 된 학교입니다. 저희 뷰티과가. 자녀분들이 입학하게 되면 입학함과 동시에 일반 수업과 전공 수업이 나눠져서 바로 전공 수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용과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헤어,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입학함과 동시에 4가지를 모두 배우게 되면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업과 처음에는 헤어 미용과 네일아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2학년 때 되면서부터 메이크업과 네일아트가 같이 진행되면서 이제 2학년 때부터 4가지의 수업을 모두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4가지의 과목이 모두 중요한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 국가 자격증과 연계돼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수업 또한 수업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수업도 같이 국가 자격증과 연계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전공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을 나가서 수상 경험을 하거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봉사 활동을 하거나 직업체험 박람회나 화장품 미용 박람회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과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3학년 때쯤 되면 자격증 4개를 모두 다 취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수업이 3학년 돼서 현장 실무에 맞는 산학 맞춤반이라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이 메리트가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었던 수업과는 조금 달리 국가 자격증과 연계된 수업이 아닌 현장 실무에 맞는 수업을 또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외부에서 직접 오셔서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똑같은 수업을 해도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직접 얘기해주는 수업을 더 잘 듣습니다. 이 수업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지내다 보면 미용 안에서도 세부의 전공들을 이제 자신감 있게 찾게 됩니다. 3학년 때쯤 되면. 그러면 그 전공에 맞춰서 취업을 나가게 됩니다.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아트 그 전공에 맞춰서 취업을 나가게 되고요. 또한 그 중에서는 진학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공에 특화된 대학교가 또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찾아서 그쪽으로 진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뷰티과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질문이나 혹은 소그룹 상담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넘겨주시죠. 다음은 부사관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사관과 부장교사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 여러분은 지금 전국 1등의 부사관과 부장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빈소리가 아니고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임관시킨 누적 학생수 1등, 그리고 매년 합격하는 학생 수가 30명에서 4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양이 많구나. 아닙니다. 저희는 질로 따지기 시작하면 답도 없는 학교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 가서 어디 가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육해공 해군 해병대에 남녀를 동시에 합격시킨 적이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성일정보고등학교는 2018년도에 1기로 입학한 학생들을 2020년도에 육해공 해병대에 남녀를 동시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전국 1등이라고 하기엔 좀 우습죠. 고등학생이 UDT-C라는 부대에 합격을 했고요. SSU에 합격을 했고요. 특전사는 당연히 갔고요. 그 다음에 건국 이래 최초로 고등학생을 합격시킨 부대가 탄생했습니다. 공군의 항공구조사라는 부대가 있는데 건국 이래 고등학생을 합격시킨 최초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특수부대 학생 지원자들이나 체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치고 우리 학교 학생이 선발이 됐고요. 또 공군의 공정통제사라는 부대가 있는데 현재 전국에 51명 존재합니다. 그곳에 합격한 최초의 고등학생도 성일정보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는 보내주시면 학생의 체력이 좋지 않다고 하면 일반 부대에 합격시켜드릴 수 있고요. 학생이 의지가 강하고 체력이 좋다면 원하는 부대에 특수부대에 합격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굳이 어렵게 특수부대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특수부대를 제대하면 소방공무원이나 해양경찰특공대나 해양경찰을 갈 때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교 부사관과를 통해서 특수부대를 제대한 학생 3명이 부사관을 그만두고 소방공무원에 3명 합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장기적인 미래까지 보장하는 부사관과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 저를 만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전국 압도적인 1위 부사관과 부장교사 김태현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학교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상업계열입니다. 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정보고등학교 상업과 대표교사 김민기입니다. 오시면서 다들 보셨죠?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저희 학교로 취업 의뢰가 많이 들어오죠. 취업 의뢰가 들어온 기업들이 주로 위치한 곳,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을 주로 내보내는 기업들이 위치한 곳은 학교 남쪽으로는 분당, 판교, 그리고 학교 북쪽으로는 서울, 강남입니다. 이 세 곳에 위치한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선호하고 선망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위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세 곳에 위치한 기업들이 주로 제일 많이 뽑는 직종들은 어떤 직종들일까요? 물론 바리스타, 요식업, 카페, 애견, 전기, 이런 전공, 서비스 등등 많은 직별들이 있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많은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뽑는 직종들은 역시 금융, 사무, 회계, 마케팅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직종들입니다. 취업 사이트 몇 개를 뒤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취업 사이트를 기준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금융, 일반 사무, 비서, 마케팅이 문과 기준으로는 전체 취업 직종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일정보고등학교 상업과는 이 가장 많이 뽑는 전통적인 직종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 일반 사무, 그 다음에 비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경영과, 그리고 세무, 회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회계정보과, 유통, 물류, 마케팅,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창업 마케팅과 이 3개 학과입니다. 2020년 올해 졸업생을 기준으로 금융경영과는 취업률 100%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취업처의 숫자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금융경영과가 가장 많은 취업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일반 사무와 경영, 금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그 취업처들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는 말씀드리면 좀 제 자부심 같은 학과예요. 혹시 여기 지금 맞은편에 학생들 약간 웅성웅성하는 소리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시키고 왔는데 저희 회계과 학생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일 자격증 시험이 있어갖고 회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PT에서 보셨던 자격증 지옥으로 대표되는 학과입니다. 2020년생 기준으로 제가 1, 2학년 3년간 지도했을 때 자격증 취득 개수 420개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전국에 있는 특성학교 기준으로 보면은 웬만한 학교들 1학년 한 개 학년 전체 다 합쳐도 400개 안 되는 학교 많을 겁니다. 저희는 한 개 학과가 아니고 단 한 개 반에서 400개입니다. 취업 말씀드릴 거 따로 없죠. 취업처의 질 당연히 말씀드릴 거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창업 마케팅과 또한 작년에 드림디포, 홈플러스 등 유통, 물류, 마케팅 분야에서도 취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IBK, 기업은행, 국민은행 취업도 이루어졌고요. 또 지금은 특허처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 등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죠. 지금도 수많은 직종들이 생기고 있고 새로운 트렌드들이 만들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직별들은 저희 성일정보고 상업과의 직별들입니다. 자녀분들의 그 높은 취업률, 그 다음에 스펙 확보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저희 성일정보고 상업과 관심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학부모님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어느 과를 보내야 되나. 네, 마지막으로 성남의 축복이죠. IT 부장님 축복. 반갑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깊숙이 스며 있는 IT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웹 콘텐츠과 소프트웨어 개발과의 총괄 학과부장 손준식입니다. 네. 이렇게 소심하게 이 앞쪽 벽에 배너를 설치하는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개 학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 학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우리 실무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실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격증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분야로 취업이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얼마만큼 코딩 실력이 있는지 개발 실력이 있는지 그걸 가늠해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오셨고 또 자제분도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행복해지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죠? 돈, 쩐이죠, 그렇죠? 우리 쩐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개 학과에서는 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쩐이 있어야 학생이 투자를 받고 수혜를 받아서 자기의 진로 선택을 취업을 하든 대학을 가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폭이 넓어집니다. 두 개과를 설명하면 스마트웨어 콘텐츠과는 게임 개발, 게임 캐릭터 디자인, 4차 산업이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학교 교육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 초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 유망 빅데이터 분야 고졸 인력 양성 사업 그리고 인텔 주관 인공지능 랩 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쩐이 동반되겠죠. 또한 차기년도 신입생을 위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게임 콘텐츠 제작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9%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보안 해킹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웨어 콘텐츠과처럼 이 소프트웨어 개발과에서도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고용노동부 주관 일학습 병행제 교재학교 사업. 물론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제 대학에서 취득하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교육과정으로 검정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다소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이버 가디언즈 정보보안 해킹 교육 운영 지원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주관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운영학교 사업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결과는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선생님들 교육 한계가 있어서 외부 전문가 초빙하여 강사비 그리고 학생들은 또한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으니 먹는 것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간식비로 사용되고 있고 또 수업을 하다 보면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재비로 사용되고 있고 또 외부 활동
하기 위한 뭐 버스 임차라든지 등등의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두 개의 스마트 웹 콘텐츠과와 소프트 개발과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부장님 되셔서 엄청 많이 끌어오셨거든요. 그 교육청 재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풍족합니다. 예. 많이 관심이 가실 건데요. 현재 우리 학교 학생회장입니다. 예. 최희창 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재학생 대표로 참석하게 된 금융경영과에 재학 중인 학생자치회장 최이찬입니다. 현재 저는 NH투자증권이라는 기업에 최종 합격을 해서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한번 인턴을 다녀왔는데 다녀와 보니 연봉은 3,700만 원 정도로 받고 있고 이외에도 많은 복지 혜택들이 정말 많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산학 맞춤반, NCS 준비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였고 방학 때도 쉬지 않고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끝까지 공부를 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노하우와 열정으로 서류 전형부터 필기, 면접까지 맞춤형 준비를 해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총 18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은행 텔러와 같은 금융 자격증뿐만 아니라 회계 관련 자격증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면서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외부에서 진행하는 봉사동아리와 청소년 의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외부 활동들을 접했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도 꼭 우리 성일정보고등학교에 들어오셔서 목표하는 기업이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졸업생 대표인데요. 여기서 저 잠깐만 안내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융경영과고요. 금융권에 또 취업을 한 우리 학생회장이고요. 금융권입니다. 또 졸업생도. 근데 이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지 다른 과들도 졸업생들은 있습니다. 예. 절대로 그런 과들 없어서 안 부른 건 아니고요.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졸업생 대표로 나오게 된 남채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KB국민은행에 작년 11월에 최종 합격해서 10개월 정도 다니고 있는 신입회원입니다. 저는 창업 마케팅과로 들어왔지만 조금 특이하게도 2년 동안은 금융경영의 수업을 들었어요. 금융 수업을 들으면서 금융 자격증만 취득한 게 아니라 뭐 커말 1급, 대표적으로 커말 1급 증권 투자 금융 대행인 회계 자격증도 취득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했고요. 자격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방과 후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상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방과 후뿐만 아니라 저는 비주풀 동아리를 통해서 상품도 판매를 해보고 그런 경험을 쌓아서 국민은행 면접에서도 조금 발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필기 시험 같은 것도 NCS나 그런 것도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취업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KB국민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높지 않은 중학교 내신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KB국민은행에 합격을 할 수 있어서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창업 마케팅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금융경영과 수업을 들었대요. 이게 뭘까요?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 의무 시행이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 다 시행입니다. 창마과로 들어왔다가 금융경영과로 넘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금융과로 들어왔다가 창마과 수업을 들고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로 들어왔다가 스마트웨어 콘텐츠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2학년 때 선택할 수, 1학년 때 선택해서 2학년 때 그 선택한 과정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이 사실 뜬구름 같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또 인문계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이 패널 분들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그 골방에서 만나는 걸 침해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서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질문 바로 갖다 주세요. 바로 그냥 받아볼게요. 그 뷰티학과 쪽에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남자 학생도 지원이 많이 하고 있나요? 많지는 않지만 남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인기가 조금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적으로 이렇게 커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여학생들이 성적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도 없지는 않고요. 한 학년에 1명, 2명 정도는 꼭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무작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시게 말씀 주시죠. 예. 교육학과인데요. 예. 아까 뭐 창업 마케팅과에서 금융과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회계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스마트웨어 콘텐츠과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회계과, 아이는 스마트웨어 콘텐츠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분 혹시 여기 계실까요? 자, 여기에 이거에 대한 답변 해주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이 화면은 지금 없는데 상업 계열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요. IT 계열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와 어머님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분야가 너무 달라서 예. 어떻게 예. 질문 또 하시죠. 혹시 그 뷰티과 작년에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 딱 올해 말씀하시는 올해 아이들 커트라인이 말씀드려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커트라인은 145점이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은 158점이었어요. 그래서 한 개의 학급밖에 없어서요. 폭락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저희가 몇 점이 예상된다 쉽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도제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IT 계열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업 계열 회계과나 이런 데서 도제로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네. 도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의논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상업계열에서 도제라고 하면은 지금 금융은 도제가 지금 힘들어요. 금융 그 스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높폭 넓게 있는 게 회계인데 회계 같은 경우에 도제를 하면은 뭐 취업률이 100%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게 도제가 아니어도 회계 쪽에서는 취업률이 그 이상으로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도제에 묶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도제를 안 하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온다? 아니요, 그 도제가 안 해도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회계나 창업 쪽에서는 회계 쪽에서는 도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창업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꾸준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부사관과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올해 커트라인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저는 부사관과를 원하는데 아이는 운동이나 못 쓰는 거는 원하지만 군대는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부사관과를 만약에 지원해서 다니면 그 이후에 꼭 군대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 다른 쪽으로 뭐 진학이나 뭐 이렇게 시험이나 할 수 있는 거죠. 부사관과 1기 학생, 커트라인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사관과는 저희 7개 학과 중에 유일하게 실기 전형이 있고요. 예, 작년 기준으로 커트라인은 135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139점이었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기 전형에서 170점대 아이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붙은 학생이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135점, 139점 그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사관과는 아까 전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학교가 저희 학교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군대에 필요한 것들만 가르치는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진로를 갑자기 급 변경하게 되면 다른 데 취업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장교가 아니잖아요. 부사관은 한 달이라도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위너예요. 왜냐하면 호봉으로 모든 걸 경쟁하기 때문에 누가 빨리 임관해서 하사 계급을 받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학을 갔다가 부사관과를 통해서 대학을 나오고 가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벌써 중사를 달 때 그 대학을 나온 학생을 하사임관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같은 나이에서 월급도 차이나고 호봉도 차이나고 계급도 차이나고 굉장히 불리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가장 바보 같은 게 대학 나와서 부사관 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졸업하고 부사관 바로 임관해야 됩니다. 그걸 첫 번째 조건으로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자녀가 쌍둥이라서 그런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부사관을 가고 싶다. 그래서 왜 굳이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인문계를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부사관을 지원할 때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시기는 어떤 걸로 등록이 쌍둥이세요. 작년에 쌍둥이 졸업을 했거든요. 부사관과에서. 한 명은 해병대 가고 한 명은 해군 갔습니다. 여학생인데 이렇게 간 일도 있는데 실기는 저희가 아무거나 할 수는 없겠죠. 현재 육해공, 해병대 요 4개 부대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실기가 있습니다. 국민체력 인증 100이라고 여기 성남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볼 때 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 갈 때 유리하다 하는 거 2개를 봅니다. 유연성하고 일리노이 테스트라는 시험을 보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신청하면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 체력 인증 100이라는 시험입니다. 국가 공인 시험입니다. 네. 질문을 그냥 재학생, 졸업생, 뭐 IT 쪽도 그렇고 대학 쪽도 그렇고요. 좀 폭넓게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예, 예. 공무원 동아리를 1학년 때부터 선발해서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4명 중에 4명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인원을 정하는 건 몇 학년 때 정했어요? 공무원 담당이십니다. 네, 공무원 담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 과목이고요. 네. 그 공무원은 성적이 중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한국사를 보는데 좀 기초가 있어야 좀 할 수 있고요. 그래도 특성화 와서 계기로 굉장히 열심히 하면 그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의지로 전혀 못까지 그리고 매일 수업을 꾸준히 하는 학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7명을 이제 추천을 해서 7명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면 7명 시험을 다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4명이 보게 됐고요. 4명이 전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1학년 때 이제 공무원 동아리 모집을 하면 1학년 때는 전공의 그 자격증, 가산점 있는 자격증을 따고 학과 전공을 해서 이제 기초 영어 정보 공부를 계속 시키고요. 공무원 동아리 선배와 같은 유대 관계를 좀 가지고 1학년 말부터 방과 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고요. 2학년 때부터 야간자율 학습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계속 국어, 영어, 한국사를 통해서 점수를 받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계속 봐요. 그래서 그 점수가 몇 점이 나오면 이제 합격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가장 객관적인 수치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커트라인이 70점 후반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5배수로 모집한 건데 저희 학교 학생은 전부 80점 후반대고요. 한 학생은 2개 틀렸습니다. 60문제를 60분에 푸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요. 한 번 떨어지면 물론 재수할 기회가 있지만 포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학년 때부터 관리를 하고요. 그 입학 전부터 좀 알아보시고 공무원 토익 현역에 안내할 수 있으니까 오셔서 질문하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전에 학부모님들께서 신청해 주시면서 해주신 질문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씩만 질문하고 바로 이제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전산 우리 손주식 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졸업 후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 소프트웨어 개발과하고 스마트웨어 콘텐츠과 나눠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문 개발자 출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IT 분야는 확장성이 엄청나요. 물론 그 확장성은 개인 스스로의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망은 저희가 요즘 시대가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IT가 엄청나게 스며들어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IT에 대한 부분들이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는 엄청나게 발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저희가 이제 취업을 맞춤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오승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평생학습으로 학생들한테 진로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발직으로 갔을 때, 저희가 20대에는 우리가 이제 졸업하면 20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IT 분야는 병특이 돼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대에는 자기가 개발을 하고 4년제 대학이나 2, 3년제 피테크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학위까지 해서 한 5년, 6년 이상 되면 군대까지 가면 이제 7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7년 이상이 되면 이 친구들은 오타쿠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완전히 그냥 달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학위까지 다 포장이 이루어지면 이직을 하라고 반드시 권합니다.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 개발자들은 대기업에서 신입들을 뽑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어떤 경력을 쌓는 순간 다 이루어지면은 그 이후에는 이직을 해서 연봉을 뻥튀기 해서 반드시 이직을 하라고 저희가 로드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직군 2개 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엄청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잠깐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저희 아들도 IT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연봉이 다릅니다. 연봉이 정말 달라요. 그리고 5년 이상을 일하지 않아요. 한 회사에서 계속 연봉 협상에서 계단처럼 계속 올려가더라고요. 그게 IT의 습성인 것 같아요. 물론 복장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남채은 학생에게 그 졸업생이죠. 남채은 학생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질문에 나왔던 겁니다. 고졸이라 색안경 끼고 보는 거 또는 좀 대우가 좀 다른 거 뭐 이런 것들 못 느껴봤나요? 저도 처음에는 고졸이라서 받는 차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긴 했는데요. 은행에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저희 지점장님이나 본부장님들도 다 고졸로 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위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저한테 항상 밥 먹으실 때나 아니면 저랑 얘기하실 때마다 항상 힘내보라고 할 수 있다고 너도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고졸로 들어와서 선취학 후진학 제도라고 해서 3년 동안 재직을 하면 그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다들 알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서 회사 그 지원도 해주지 않냐, 그것도 한번 지원을 해봐라라고 더 밀어주는 분위기. 네. 그러면 그 고졸 선배 중에 보통 대학들 어디들 나오세요? 주변에? 뭐 중앙대 많이 가시고요, 경희대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근처, 제가 경기 광주 지점에 있는데요, 근처에 있는 곤지암 지점에서 저희 성일정보고 선배가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곤지암 지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아 은행에? 은행에. 은행에. 그래서 이번에 경희 워낙 많이 보내가지고. 이번에 경희대 지원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어머님 아버님 우리 학교에 190대가 많은 이유. 190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얘네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물어보는 것도 무서워요. 질문이 너무 송곳 같아서. 얘네들 대학 때문에 옵니다. 취업 먼저 해서 3년 하고 대학 쉽게 가려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성일 중에서 성남여고 간 여학생 내신 196점 몇이었어요. 성일 중에서 간 여학생. 전교 1등 했고요. 건국대 수시 떨어졌습니다. 물론 한양대 수시 붙어서 갔는데 건국대 수시 떨어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중앙대 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재학생이 이찬분께 질문 하나 하고 그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찬분 소감 한 말씀만 얘기해 주시고 정리하시죠. 학생회장으로서 마지막 소감. 모두
저희 학교에 관심 가져주시고 모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 선배가 말씀했던 것처럼 취업하고도 저도 회사 다니면서 고등학생이라고 차별받는 점도 전혀 없었고, 대학도 원하면 진짜 좋은 대학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꼭 답이 아니라는 것만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부러집니다. 예. 이걸로 토크 콘서트 가볍게 마칠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소그룹 모임을 지금부터 진행합니다.